저는 벌써 그만두고 싶어요. 약 8개월 전에 저는 자동차 딜러십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5,000 이하의 예산으로 딜러 면허를 취득하세요.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실패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플로리다에서 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얽힌 절차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관료주의입니다.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게 말도 안 됩니다. 다들 내 주머니를 털어가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말하며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빈털터리고 너무 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2년 살았는데 그곳 세금과 생활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저는 뉴햄프셔에서 왔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뉴햄프셔에서 부자여도 플로리다에서는 여전히 가난하다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왜 돈이 없냐고요? 그냥 제가 너무 무리했어요.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성장이 어떻게 우리를 차고 딜러 라이선스, 사무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재고까지 갖게 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제 이름은 플라잉 윌스입니다. 예산으로 시작한 저희 딜러십의 근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자동차를 사고 딜러십을 운영하며 겪는 골칫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드 익스페디션은 딜러 경매에서 그린라이트 조건으로 산 2019년식 플래티넘 맥스 버전 펄 화이트 모델이며 22인치 휠이 달려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에 DVD 플레이어가 있고 거대한 썬루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겨우 12만 마일입니다. 문제는 이 차를 딜러 경매에서 샀다는 겁니다. 이 차는 포드 신차 딜러에 트레이드 인된 후 경매에 나왔습니다. 새 딜러는 10만 6천 마일에 7년 된 익스페디션을 판매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린라이트 조건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는 당일 오후 5시까지 엔진과 변속기 보증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 차를 좋은 가격에 사고 직접 운전해 왔어요. 자동차 관리 담당 나초가 차에 붙어있던 지저분한 랩을 모두 제거해 줬습니다. 제가 운전해 보니 변속이 잘 안 되고 기어가 들어갈 때마다 충격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미 5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제 문제고 책임이에요. 이 차를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저는 손해를 보게 됐어요. 이게 자동차 딜러십 운영 중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곧 이 주제로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 이는 딜러나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그 작은 공간에서 운전하며 변속 느낌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속기와 컴퓨터에는 코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했을 때는 차가 예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괜찮았죠. 며칠 후에 50마일 정도 운전했더니 변속할 때마다 충격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딜러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차량을 트레이드인으로 넘긴 겁니다. 그 사람은 몰래 트레이드인으로 차량을 넘겼고 딜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 역시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그 차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너무 비싼 값에 샀죠. 왜냐면 그 변속기만 해도 $8,000나 하거든요. 이제 이 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형 에스컬레이드를 캐딜락에서 구입했습니다. 원소유주가 트레이드인한 차량이었고 정말 아름답고 주행도 훌륭합니다. 이 차를 정말 좋아하며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이 차를 $10,000에 샀고 딜러 경매를 정말 좋아합니다. 새들 브라운 가죽 인테리어와 모든 옵션이 있는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이 차로 웨스트팜 비치, 마이애미, 템파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차 영상을 만들었고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좋은 거래를 했죠. 그런데 마이애미에서 돌아오다 엔진이 미스파이어를 일으켰습니다. 실린더 비활성화 시스템 때문에 캠이 마모돼서 저는 캠, 리프터, 헤드 가스켓 등 모든 것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건 딜러나 제 잘못이 아니고 저는 이미 이 차를 팔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권을 드릴게요. 제 돈으로 수리비를 내고 수리한 다음에 차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있잖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고쳐주세요. 저는 $6,000를 제 돈으로 정비공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상황이 더 악화됐고 엔진에서 새로운 소리가 납니다. 원인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6,000를 썼고 전에는 없던 소음이 생겼어요. 이걸 떠안게 됐어요. 돈은 이미 지출했고 $6,000를 썼어요. 이 차만 남았고 문제를 구매자에게 넘길 수 없어 판매를 취소했습니다. 판매가 무산됐어요. 저는 이제 이 일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새 자동차 딜러십을 시작하는 와중에 큰 돈이 들어간 차량 2대를 떠안게 됐어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오래된 테슬라를 사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잘 알죠. 하지만 10년 된 차가 그렇게 오래된 차는 아니잖아요. 이 차는 12년 됐어요. 그 차는 8년 됐어요. 그 차는 6년 됐어요. 저 지프는 15년 됐어요. 2016년식인데 오래되지 않았고 10만 5천 마일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가격에 샀다고 생각했던 이 테슬라 모델 S가 완전히 먹통이 됐어요. 솔직히 저한텐 한번 걸어볼 만한 도박이었어요. 저는 그냥 저렴한 모델 S를 갖고 싶었어요. 루디크로스 스피드, 루디크로스 모터, 뭐 그런 게 있죠. 저는 이 차를 8,500달러에 샀어요. 이 차는 여기서 한 달 동안 먹통이 돼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딜러 경매에서 샀고 누군가 저한테 떠넘겼어요. 안타깝게도요. 이제 이건 제 문제가 됐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문제들, 이런 골칫거리들을 보여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직접 사업을 하며 겪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모두 제가 해결해야 하고 이 차들에도 제 돈이 묶여 있습니다. 저건 2만 달러, 또 다른 건 1만 8천 달러가 묶여 있습니다. 두 대의 차에 총 3만 8천 달러가 들어가 있고 또 8천 달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세 대의 차에 4만 6천 달러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대도 팔 수가 없어요. 4만 6천 달러가 차량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긍정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위저드 아시죠? 이분이 나초인데 2017년식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엔진 마운트 교체 중입니다. 타이어도 교체했고 영상도 곧 올라옵니다. 이 차는 17만 마일을 달렸지만 상태가 매우 좋아요. 저희가 많이 손봤거든요. 이 영상이 공개되는 게 정말 기대돼요. 이 프로젝트는 상태가 안 좋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거든요. 엔진 마운트 작업만 끝나면 바로 올라갈 거예요. 이미 저희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고 정말 멋진 차입니다. 4바퀴 새 타이어, 새 엔진 마운트와 스웨이바 링크까지 장착했어요. 차도 깨끗하고 상태가 좋아요. DVD 플레이어도 있어요. 항상 모든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해왔어요. 이기는 횟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흑자를 유지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문제 있는 차만 고르면 곧 망할 수 있고 대출이 있으면 더 위험해요. 살리지 않는 4만 8천 달러짜리 자동차에 이자를 낼 수 없어요. 근황 알려드릴게요. 이 차는 제 다찌바이퍼고 한 달 반쯤 전에 샀어요. 새 차도 끝냈습니다. 차는 아주 잘 달리지만 이 보닛에 벗겨진 부분이 있는 상태로 샀어요. 이걸 맡길 판금 도장 공장이 다음 주가 되어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차도 2만 5천 달러가 들었어요. 즉 세대 차에만 5만 달러가 묶여있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팔 수 없는 차에만 7만 5천 달러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재고를 사서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리듬을 타고 시스템이 자리 잡히면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차를 사고 고치고 팔고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5천 달러로 자동차 매매업을 시작한다고 했죠? 네, 자동차 매매업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너무 오래 걸려서 추가로 몇 달치 임대료를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8천 달러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10,000달러 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운영 자금이 필요하죠. 그걸로 재고를 사는 거니까요. 저는 재고를 사기 위해 자금을 묶어두기 위해 이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고를 쌓는 건 괜찮아요. 저렴하고 작은 차로 시작할 수 있어요. 2, 3천 달러로 차 산 방법도 곧 보여드릴게요. 이 사업 시작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죠? 그리고 때로는 차량에 많은 돈이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오늘의 스폰서가 여러분께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클로버는 사람들이 급여일 대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숨겨진 수수료나 악의적인 관행 없이 자신의 돈에 더 빠르고 똑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앱입니다. 클로버는 이미 벌어들인 임금을 미리 쓸 수 있게 하며 이자, 연체료, 신용조회가 없습니다. 대신 클로버는 앱에서 홍보하는 외부 브랜드와의 파트너십과 즉시 선지급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다려서 현금 선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즉시 입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앱들과 달리 선지급을 받기 위해 월간 멤버십 요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클로버를 생각해보세요. 이 영상을 후원해준 클로버에게 감사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 링크를 클릭해 이자, 신용조회, 연체료 없이 월급 전 최대 400달러까지 받아보세요. 클로버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딜러십을 소유하면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2015년식 랭글러를 샀어요. 이 차는 14만 마일을 주행했고 저희가 약 7,500달러에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8,500에서 9,000달러 정도 들어가 있고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입니다. 지금은 멋지지만 처음 샀을 땐 아니었어요. 그 점이 재미있어요.
저는 영상 제작과 프로젝트 진행을 즐깁니다. 저는 못생긴 걸 보고 예쁘게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그릴을 떼어내서 칠했고 범퍼도 작업했고 팬더도 작업했습니다. 이건 아마 지난주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프레임 상태가 정말 좋아 보여요. 저는 플로리다에 살며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는 게 정말 좋아요. 항상 천천히 신중하게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뛰어들 수는 없어요. 플로리다에서 집 앞 진입로에서 다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왜 집 앞 진입로에서 일하냐고 물었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20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집 앞마당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작업장을 얻었지만 작업장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집 앞마당에서 작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작업장을 만들었고 이제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업장이 좁아져서 여기서 일해야 했고 집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초가 차고에서 자동차를 손질하고 있을 때도 저는 집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결심하고 사무실을 얻었죠. 이제 우리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게 필요했어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저는 서류 작업이나 손님들이 차고에서 차를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깔끔한 사무실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전히 텅 빈 방에 골판지 상자 하나와 의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사무실을 만들어야 해요. 이제 여러분도 제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무실을 거의 2달이나 이미 돈을 내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시간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해요. 다음 주제인 느리고 신중한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운영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모든 역할을 다 할 시간이 없거든요. 저보다 나은 사람이 제 일을 맡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 집에서 시작했고 작은 차고를 찾았는데 이제 그곳도 좁아졌어요. 저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어요. 곧 보여드릴게요. 사무실이 필요했죠. 이제 사무실이 생겼어요. 이제 너무 바빠졌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에 따라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전부를 건 건 아니었고 천천히 나아갔죠. 이 공간도 이미 좁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요즘 제가 뭘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필요해졌어요. 뉴햄프셔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죠. 제 부지에 25대에서 30대까지 주차할 수 있었거든요. 한없는 건물이 있어 차량을 무제한 주차할 수 있었어요. 공간이 없어 못 사겠다는 생각은 안 했죠. 하지만 여기선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문제가 됐어요. 이제 익스페디션을 타고 제가 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변속이 거칠어지는지도 볼 거예요. 지금 차가 차가워요. 이 차를 아내에게 주고 싶었고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변속도 완벽하고 멋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차가워서 경매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확인하죠. 변속됩니다. 이건 10단 자동 변속기예요. 차가워서 변속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경매장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는 사실 이렇게 빨리 달릴 수도 없지만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차가워서 그렇고 차가 따뜻해지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주의해야 할 점들과 경고 신호, 그리고 수리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5분 정도 운전했는데도 이 차는 여전히 완벽하게 달리고 있어요. 이 차로 장시간 운전해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문제를 알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이 차를 대차로 받은 딜러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요 주제는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이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부 플로리다에서는 주차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고가 있고 뉴햄프셔에 무제한 공간이 있는 산업단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 꿈입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자동차 딜러십은 잊으세요. 이게 제 꿈입니다. 저는 그냥 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넘쳐서 따로 세워둔 차들은 여기 있어요. 뉴햄프셔에서는 그런 차들을 거기에 뒀죠. 이제는 플로리다에 넘쳐서 따로 세워둔 차들이 있어요. 저희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2012년식 닛산 알티마가 있고 2008년식 패스파인더도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는 보상 판매로 들어온 시에나도 있습니다. 이 랭글러도요. 사실 이건 다른 영상에서 막 보여드렸어요. 2011년식 랭글러 85,000마일 주행의 원오너 차량입니다. 슈퍼차저와 다양한 액세서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유튜브 시청자 차인데 6단 수동 변속기예요. 프리미엄 패브릭 소프트탑이 장착되어 있고 2.5인치 리프트킷, CB 라디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언더라이트도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범용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전 소유자에게만 맞춰져 있던 부분들은 다 제거했고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차량이 정말 기대됩니다. 윈치도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이 차량은 www.flyingwheels.com에 있으니 관심 있으면 확인하세요. 이건 아들과 한 $2,000 경매 챌린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스포일러지만 아들에게 $2,000를 빌려줘 첫 플립을 하게 했고 시빅은 현재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을 때 제가 사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이 챌린지에 참여해야겠다. $2,000로 뭔가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께 살짝 힌트를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패스파인더, 이것도 곧 영상으로 올라옵니다. 이번 영상은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소개하는 것 같네요. 이제 램과 튼튼한 자동차 트레일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제트스키도 바로 여기 두고 있어요. 마당에 두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여기를 넘치는 물건들을 두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 이 트레일러 안에도 차가 한 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꽉 찼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자리가 다 찼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임대하고 있는데 한 자리도 남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 자리가 비어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샀던 머스탱 GT, 제가 처음으로 산 차 중 하나인데 그 차를 프로젝트 리프트에 두고 있거든요. 우리는 96년식 머스탱 GT 전체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 차를 $600 정도 주고 샀거든요. 이 트레일러에 머스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대신 18만 마일 탄 제규어 X타입이 있네요. 이것도 저희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입니다. 진짜로 더 이상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김에 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물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물가에 살다 보니 땅도 없고 주차 공간도 없어요. 오늘 언급도 안 했지만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오늘 하버프레이트에서 플로어잭을 사는데 $250를 썼다는 거예요. 저는 뉴햄프셔에서 4개의 베이가 있는 전체 작업장을 컨테이너에 다 넣어뒀어요. 그곳에서 사업 전체를 운영했죠. 모든 게 컨테이너 안에 있습니다. 여기 둘 곳이 없어서 못 가져와요. 그리고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플로어잭도 샀고 이미 가지고 있어요. 컴프레서도 필요해서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사무실에 쓸 책상도 사야 하는데 그것도 위에 있어요. 모든 게 아직 북쪽에 있어요. 그냥 트레일러에 다 버려두고 여기서 다시 다 새로 사고 있어요. 자,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차량들은 모두 한 사람이 팔고 싶어하는 컬렉션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랜노드 몇 대도 가지고 있어요. 저건 뭐지? 저기 있는 게 렌체로인가? 아니면 엘카미노인가? 이게 그 사람의 랜노드 중 하나예요. 이 사람은 예전에 한동안 우리 동네에서 자동차 딜러였어요. 가게를 닫았어요. 이제는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장난감을 사요. 하지만 이런 차들을 많이 팔고 싶어 해요. 자, 여기 62년식 발리언트 가 있습니다. 이 차들은 모두 상태가 좋고 운행 가능합니다. 여기 발리언트 내부를 보세요. 그리고 화이트홀 타이어도 상태가 좋아요.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저건 엘카미노인가요? 네, 아마 66년식 엘카미노 같아요. 그리고 꽤 깨끗하네요. 보닛 아래에는 뭐가 있죠? 와, 저거 봐요. 쉐비 350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그는 코브라 엔진이 달린 이 차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98년식 SVT 코브라에서 나온 엔진이에요. 이건 99년식 SVT 코브라 엔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토미건 시프터가 달린 랜노드의 우핸들, 그리고 코브라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코브라 휠도 몇 개 있네요. 여기 엘카미노의 실내입니다. 이 문 닫히는 거 보세요. 세상에, 이런 거 좋아하는 분 있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 초창기 자동차도 있는데 정말 멋지네요. 와. 그는 끈을 당기는 장치를 바꾸고 있어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벤치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말채찍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병용 험비도 있어요. 이것도 정말 멋지네요. 와, 이건 진짜 털에까지 달린 군용 험비네요. 저기 저 자리에 사수가 앉는 거예요. 세상에나. 저는 실제 군용 험비를 본 적이 없고 항상 도녀된 것만 봤어요. 그는 이 모든 걸 팔고 싶어 하니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ww.flyingwheels.com으로 연락 주세요. 이게 얼마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더 보고 싶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이 차들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궁금한 점도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작게 시작하는지 보여드렸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속도로변의 이 넓은 땅을 보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 건물 말이에요. 이분들은 30년 동안 이 건물을 소유해왔고 팔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그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혹시라도 이 건물을 처분하고 싶으시면 꼭 저에게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소유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무도 팔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저도 제 건 안 팔 거예요. 너무 가치가 크고 너무 쉬우니까요. 바로 여기처럼요. 저 땅이랑 대문이 있는 곳을 정말 갖고 싶은데 아무도 안 팔아요. 그리고 만약 판다고 해도 엄청난 돈을 원하죠. 저렇게 말이에요. 또 그러네요. 들어보세요. 설명서를 보세요. 방금 소리 들으셨죠? 지금은 꼼짝도 안 해요. 좋아요. 이 단지에 매물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저는 거의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거든요. 하나, 둘, 셋, 4개의 유닛이 매물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주차 공간이 전혀 없어요. 각 구역 앞에 차 한 대씩만 주차할 수 있어요. 저기는 임대 중이지만 앞에 차 2대를 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과 직원이 주차를 하면 손님이 와서 주차하고 뭔가를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건물의 반대편이에요. 주차장도 없고 배수시설도 없고 모든 게 침식되고 있는데 가격이 130만 달러예요. 저는 남부 플로리다의 북쪽 지역에 있는데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저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게 너무 비쌉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 딜러십 시리즈 2편에서 다룰 예정이며 아마 다음 주쯤 공개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 판매 허가증을 받았어요. 6개월이 걸렸죠? 빌러 라이선스를 땄는데 라이선스를 딴 날로부터 2주 후에 만료됐어요. 2주가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알 수 있죠? 6개월이나 걸려서 땄는데 2주 만에 만료됐어요. 아무도 제 서류를 처리한 그 누구도 크레이그, 네 라이선스가 2주 후에 만료되는 거 알지?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마도 2027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2027년까지니까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차 판매 허가증 갱신을 위해 제가 무엇을 했고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느라 추가로 얼마나 들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2주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은 게 참 이상해요.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무제한 세차 서비스예요. 제 차들은 항상 멋져 보여요. 변속기에서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나긴 해도 겉모습은 정말 멋지죠. 또 이러네. 아무데도 못 가겠어. 젠장, 그 소리를 녹음하고 싶어. 난 지금 아무데도 못 가. 자, 간다. 난 아무데도 못 가. 이게 어떤 기어로 들어가야 할지 결정을 못 하겠어. 10단 기어라니. 그냥 5단 변속기면 되잖아. 이건 정말 불필요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다시 내 작업장에 돌아왔어. 다른 사람들은 하루가 끝났지만 나는 아니야.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을 편집하는 것까지 너무 많은 일이 남아있거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 이건 2시간 전에 촬영한 거야. 그래서 영상을 촬영, 편집하고 썸네일도 만들고 검색 엔진 최적화 등 모든 작업을 했어. 지금이 7시 5분이야. 아마 8시 45분에 공개될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같은 날에 다 한 거지. 누군가를 고용해야겠어. 그리고 이렇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 그냥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하게 되고 성장하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져. 더 큰 사무실이 필요하고 더 큰 건물이 필요하고 더 많은 주차 공간이 필요해져. 6개월 전만 해도 집 진입로에서 일했지만 이제 사무실, 차고, 임시 주차장도 생겼어. 내 공간이 필요하고 준비도 끝났어. 내 집에 데려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여줄게. 아직 집 상황을 전체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진 않았는데 더 많은 차량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얼마나 압도적인지 네가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비켜봐, 운전 좀 하려는데. 어느 엔지니어가 이걸 적절하다 생각한 거지. 어쨌든 내 집에 온 걸 환영하고 주차만 해도 내가 겪는 문제가 더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재고가 너무 많아. 내 진입로에도 차가 있어. 번호판도 달려있고 여기 내 랭글러가 있는데 사실 아내가 운전해. 기름값이 비싸서 그녀가 이걸 쓰고 익스페디션은 방금 주차했어. 그리고 내가 원했던 레인지로버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써서 팔고 있어. 아내의 에스컬레이드도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는 내 아내 차, 내 차, 레인지로버, 익스페디션이 있어. 그리고 내가 막 완성한 Z3도 있어. 그것도 지금 판매 중이야. 동네에서 타고 다니는 내 그룸도 있고
이곳이 아직 내 사무실이야. 새 사무실에 돈만 내고 만들 시간은 없어서 그냥 낭비 중이야. 언젠가는 여기가 내 사무실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책상이나 의자도 사지 못했고 책상 놓을 시간조차 없으면서 그냥 사무실에 돈만 쓰고 있는 거야.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영상을 보는 이유가 바로 불법 점유자와 압류주택 때문이야. 여기가 바로 그 압류주택이야. 우리는 새 창문, 새로 크고 넓은 문이 있어. 바도 있고 파티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스파도 있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잔디 놀이터와 밖으로 바로 나가는 출입구도 있어. 이 집에는 정말 많은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잡아먹었어. 그래서 자동차 딜러 면허를 따려고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외에도 집 전체 리노베이션의 총괄 책임자 역할까지 하고 있어. 집 전체에 새 페인트, 새 창문, 새 문, 새 바닥, 새 주방, 새 욕실, 거대한 픽처 윈도우까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창문, 수영장, 플로리다 시공업자들 때문에 겪은 골치 아픈 일들은 이 영상에서 다 말할 수도 없을 정도야. 이 집 전체의 불법 점유자 문제를 겪은 이 집 리노베이션에 대한 업데이트를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할 거야. 거의 다 끝났거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한 것도 알아. 그리고 내가 여러분께 경고 신호, 즉 시공업자를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거짓말,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계약금을 받고 다시는 연락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여긴 대단해. 플로리다는 별난 곳이라 정말 조심해야 해. 여기는 마치 서부 개척시대 같아서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고 정말 엉망이야. 모두가 네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해. 진짜 미친 곳이야. 모두가 너에게서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빼앗아가. 그리고 나는 내가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내 의견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해야만 하는 거지. 그냥 참고 견뎌야 하고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그게 정말 아파. 그리고 나는 완전히 지치고 녹초가 되고 부서졌어. 정말 미치겠고 돈도 없어. 그래서 이건 거의 끝나가.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여전히 보기 흉해. 이 모든 걸 하려면 아직도 충분한 돈이 필요해. 이게 이 집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야. 그런데 그걸 지불할 돈이 없어. 나는 대출을 좋아하지 않아. 모든 걸 내 소유로 하고 싶어.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시간조차 없는 재고에까지 무리하게 투자했어. 그래서 맞아. 그 차들이 우리 웹사이트나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내가 그 차들을 보여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쌓여만 가고 있어. 나는 영상을 만들고 있어. 영상이 내 우선순위야. 그리고 차를 보여주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메일을 담당할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위해 차를 찾아주기도 해. 그래서 누군가 차량을 찾고 있다면 페라리든 포드 매버릭이든 원하는 어떤 차든 구해줄 수 있어. 그리고 몇몇 분들은 나에게 연락을 주셨지. 내가 아직 답장을 못 드려서 미안해.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 무리하게 굴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야. 정말로 무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 단지 시간이 없었을 뿐이야.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사무실이 생겼으니까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일을 관리하게 하고 뉴햄프셔에서 로렌이 내 대신 해주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게 됐거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야.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목소리에서도 느껴지겠지만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어. 나는 2년 동안 쉬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했어. 뉴햄프셔의 모든 걸 내려놓고 플로리다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러 왔지. 그리고 나는 정말 거의 다 왔는데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완전히 기진맥진했어. 그래서 이건 그냥 하소연하려고 한 거야? 아니면 뭔가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야? 유익했지? 플로리다에서 조심할 점들이야. 내가 왜 하는지 얘기할게. 내가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에 지쳐 있어도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나는 매일 밤 아내,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강아지와 함께 내려와서 여기 앉아 매일 저녁 노을을 바라봐. 아마 그래서 우리가 플로리다 프리미엄을 감수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휴가를 오려고 돈을 내는 곳에 살기 위해 휴양지 프리미엄을 감수하는 거야.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 하지만 현금화가 필요해. 다 처분해야 해. 필요한 게 있으면 www.flyingwheels.com으로 연락해줘. 오늘 영상 스폰서 클로버에게도 감사해. 이제 괜찮으시다면 영상 편집하며 해지는 걸 보며 머리 식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나중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디오스.